네, 코너 속의 코너, 고정 코너가 이제 돼버렸습니다. 진단 이야기인데요. 유럽 재정 위기. 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동양증권의 박문환 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메르디마, 그러니까 메르켈의 딜레마 이렇게 또 나오더군요.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인 것 같긴 한데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메르켈을 극우 편향의 정치인으로 묘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역시 독일의 이기적인 정책이 유로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EU 정상회담 이전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이 올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메르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꿔놓고 제가 메르켈의 입장이었다면 저도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메르켈이 원하는 것은 유로존의 붕괴가 아니죠. 같이 잘 살자는 건데요. 유로본드나 혹은 공동의 보증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재정 통합과 정치 통합을 먼저 이루고 나서 하자는 겁니다. 순서 문제가 있죠. 이 부분에서 독일의 우파가 신나치즘으로 기우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 유로존을 다 지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 동조하기 쉽습니다만 독일 우파의 주류는 시작부터 나치에 대한 대항 의지로부터 취지로 생겼습니다. 물론 우파의 특성상 약간의 이기적인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우리 한번 거꾸로 생각해보죠. 지금 유럽에서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가장 잘 활용하는 언어가 뭔가요? 신재정협약, 원점부터 다시 협의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빌려갈 때는 고개를 숙이고 빌려가서는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돈을 빌리기 위한 조건은 돈을 빌렸던 이전의 정치인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이 돈을 빌려주는 독일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메르켈이 원하는 것은 채권의 보장입니다. 다른 소리 못하게 채권, 그러니까 재정 통합체는 물론이고 정치적 통합체를 먼저 이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채권의 보장이라면은 이행의 지급을 보증한다. 이런 개념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그 말이죠. 6월 정상회담에서 독일이 제안할 것으로 알려진 것은 EFA, 즉 유럽 재정기구의 설립입니다. EFA는 초월적 지위를 갖게 되는데요.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랬다 저랬다 하지 못하게 하자는 거죠. 그리스의 신민당 정부가 약속했던 것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후임 정부가 불이행할 수 있는 위험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유로존의 회원국들이 모두 찬성한다면 EFA는 즉각 구제금융기금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유로본드도 발행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각국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에 대해서 거부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로 구성국 전체의 찬성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시장에서 독일을 비난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독일이 주된 채권국이기 때문이죠. 독일에서는 빌려준 돈에 대한 보증을 원하는 것이고 돈을 빌리는 쪽에서는 굶어 죽을지언정 재정 주권을 쉽게 주기 싫은 겁니다. 네, 역시 들어도 해결점을 찾기가 난항을 겪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요. 어떻게 좀 이야기가 좀 오고 갈까요? 변형된 형태 해결 방법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조지 소로스가 주장했던 방법처럼 지금 ECB가 계속 돈을 발행할 수 없다면, 유동성을 늘릴 수 없다면 EFSF가 ECB가 보유한 그리스 채권을 매수할 수 있겠죠. 그리고 ECB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를 다시 매입하는 방법도 아무런 회원국들의 동의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자꾸 엇나가고 있는 것은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가 아닐 겁니다. 단지 자신에게 유리한 고지를 취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물속에 머리를 박고 오래 참기 게임을 하다가 죽는 바보는 없습니다. 게임에서 졌다는 패배감보다는 숨 쉬고 싶은 욕구가 더 큰 법이죠. 숨을 쉬고 싶어서 죽을 정도가 되면 자발적으로 물 밖으로 나오면 되거든요. 지금 시장은 유로존이 끝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만 독일이 양보하든 프랑스가 양보하든 스페인이 양보하든 결국 유로존의 문제는 숨가쁜 사람이 먼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해결점을 향해서 가게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로존 문제 또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박문환의 시장 돋보기 동양증권 강남 프라임센터의 박문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